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 활짝 깬 의식, 영어로는 awakened mind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유경 박사님의 활짝 깬 의식, 뇌파 패턴과 창조성 이 책을 저희가 주로 참고했고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인도의 어떤 제자가 스승을 너무 믿어서 진짜 100% 믿음으로요.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심지어 불 속에도 들어갔는데 멀쩡하게 살아나고 나중에는 물 위까지 걸었다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알죠. 근데 거기 반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제자의 기적을 본 스승이 나도 되겠는데?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다는. 참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 진짜 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누가 진짜 깨어난 사람인지 알기 어려웠는데 여기에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정신생물학자 맥스웰 케이드라는 분인데요. 아, 맥스웰 케이드. 네. 이분이 마인드미러라고 하는 좀 특별한 뇌파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케이드는 이 기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 인도의 요가 수행자, 티베트 고승들, 선수행자들은 물론이고요. 예술가나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까지 수많은 이들의 뇌파를 측정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죠. 뭐냐면 각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 이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뇌파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공통적인 패턴이요? 네, 케이드는 이걸 바로 awakened mind, 우리가 오늘 얘기할 활짝 깬 의식, 줄여서 AM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아침에 잠에서 깬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의식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AM, 활짝 깬 의식. 아,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탐구할 주제군요. 듣기로는 이 상태가 되면 뭐 엄청난 창조성이 발휘되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그냥 흥미를 넘어서 나도 저런 상태가 될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AM 상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때 우리 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함께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당신께서도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고요.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AM의 정의부터 파고들고 그 다음에 뇌파 패턴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상태가 가진 특징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AM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차르트가 아주 짧은 중간에 교향곡 전체를 그냥 통째로 떠올렸다거나 아니면 뭐 일상에서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아이디어가 번쩍 하고 떠오르는 경험들. 아, 그런 순간들이요. 저도 가끔 뭐 샤워하다가 그럴 때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AM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그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다리가 맞은 게 아니고요. 뭔가 더 깊은 차원의 정신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더 깊은 정신세계요? 책에서는 뭐 잠재의식, 우주의식, 집단무의식, 슈퍼의식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쓰던데요. 뭐가 이렇게 많죠? 아, 네. 용어가 좀 많죠. 근데 이게 결국 가리키는 건 비슷해요. 우리 의식의 저 표면 아래에 있는 아주 광대하고 깊은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90% 이상이 무의식이라고. 네, 그렇죠. 혹은 뭐 앤서니 라빈스 같은 사람은 이걸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우리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건데요. 이 깊은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서브 의식, 그러니까 좀 하위 의식이죠. 개인적인 무의식이나 집단 무의식처럼 과거의 기억, 본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서브의식. 다른 하나는 슈퍼 의식이에요. 이건 좀 상위 의식인데 초월적인 지혜라든지 우주적인 연결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AM은 바로 이 두 영역, 서브 의식과 슈퍼 의식이 현재의 우리 의식과 아주 통합적으로 연결된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분리되어 있거나 뭐 희미하게 연결된 상태인데. 이 의식과 무의식, 그 안에 있는 서브 의식, 슈퍼 의식이 활짝 열려서 하나로 통합되는 상태군요.
그래서 활짝 깬 의식이라고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상태에 이르면 주관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눈앞에 안개가 싹 걷히는 느낌. 모든 게 너무나 명료해지는 거죠. 아, 바로 이거였구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아주 깊은 평화감이나 아니면 창조적인 영감이 막 밀려옵니다. 와, 뭐 예술가든 과학자든 혁신가든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성취는 종종 이런 AM 상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모든 창조성의 진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듣기만 해도 정말 매력적인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AM 상태는 뇌파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뇌파 이야기하면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핵심만 짚어주시죠. 네, 그럴게요. 뇌파라는 게 결국 뇌가 활동할 때 나오는 전기 신호잖아요. 이걸 주파수에 따라서 보통 네 가지로 나눠요. 베타파는 우리가 지금처럼 깨어서 활동하거나 집중할 때 많이 나오고요. 알파파는 좀 편안하게 이완하거나 가벼운 명상 상태일 때. 세타파는 졸리거나 얕은 잠 혹은 더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델타파는 아주 깊은 잠을 잘 때 주로 나옵니다. 베타, 알파, 세타, 델타 네 가지.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AM 상태가 이 넷 중에 어느 특정 뇌파 하나만 막 강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흔히 명상하면 뭐 알파파나 세타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맥스웰 케이드가 마인드 미러로 관찰한 여러 뇌파 패턴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인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패턴 중에 포도주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포도주잔이요? 네, 모양이 꼭 포도주잔처럼 생겼거든요. 머리 쪽, 즉 베타파만 과도하게 높고 아래쪽 알파, 세타, 델타파는 아주 약한 모습이에요. 이건 뭐랄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전부 위로만 확 쏠려서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포도주잔 패턴.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약간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상적인 AM 패턴은 어떤 모습인가요? AM 패턴은요, 이 네 가지 뇌파가 모두 다 아주 조화롭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이 이렇게 팔을 딱 벌리고 서 있는 모습 같다고들 해요. 사람이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요? 네.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베타파는 명료한 의식을 나타내고요. 양팔처럼 뻗은 알파파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몸통과 엉덩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타파는 창조적인 영감이나 직관을, 다리 부분의 델타파는 아주 깊은 무의식, 우주적인 직관력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부위가 아주 균형 잡힌 상태로 통합되어 있는 거죠. 와, 베타, 알파, 세타, 델타가 전부 다 제 역할을 하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네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잡념이나 긴장은 없으면서도 아주 또렷하고 동시에 깊은 무의식의 지혜와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베타파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실행을 담당하죠. 알파파는 다리처럼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면서 평온함을 유지시켜주고요. 세타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깊은 통찰을 끌어올려주고, 델타파는 가장 깊은 수준의 직관, 또 집단 무의식 같은 것과 연결되게 해줍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동시에 아주 최적으로 작동하는 상태가 바로 AM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AM 성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핵심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AM은 창조성과 아이디어의 셈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창조성의 셈. 네, 마치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글 같은 거대 정보 서버에 접속하는 것처럼요. AM 상태에서는 우리의 아주 깊은 무의식, 책에서는 이걸 우주의 기억 창고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파파입니다. 아, 아까 그 팔 부분에 해당하는 알파파요? 맞아요. 이 알파파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야만 저 깊은 무의식 영역, 즉 델타파나 세타파에 담긴 정보들이 우리 의식,
베타파 영역으로 명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알파파가 그 무의식의 정보를 의식으로 번역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을 때 떠오르는 거랑 AM 상태에서 오는 영감은 질적으로 다른 거네요. 그렇죠. 훨씬 명료하고 구체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AM 상태라는 게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순간순간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정말요? 누구에게나요? 네. 혹시 잠들기 직전에 몸은 이완됐는데 정신은 살짝 깨어있는 그런 몽롱한 상태 있잖아요. 네네, 알죠. 비몽사몽할 때. 네. 아니면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혹은 뭐 샤워하거나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거나 할 때 이렇게 긴장이 탁 풀어진 순간에요. 불현듯 어떤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 TV 보다가 저거 완전 내 생각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바로 AM 상태에 아주 살짝 발을 담갔다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무의식은 24시간 내내 활동하거든요. 잠잘 때 꿈꾸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었네요. 다만 이런 순간적인 접속을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하려면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AM은 강한 동기, 아주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령에 반응한다는 점이에요. 명령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저절로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깊은 평화로움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창조성이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의식적인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무의식은 아주 비옥한 정원 같은 거예요. 근데 정원사가 씨앗을 심지 않으면 그냥 잡초만 무성해지겠죠. 무의식은 정원, 의식은 정원사. 그 비유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나는 뭘 원하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하는 명확한 목표, 즉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차장에 차 끊어 들어가면서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야 하고 강하게 믿으면 꼭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은 경험. 네, 있어요. 신기하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마치 검색 엔진에 검색어를 명확하게 입력하는 것처럼 내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뭐 VBA 기법 이런 걸 강조했던 거군요.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확신, 어퍼메이션, 언어화, verbalization, 그리고 역할 연기, assume to role. 단순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된다고 확신하고 말로 딱 성언하고 이미 그렇게 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 단추, 즉 명확한 의도, 그에 대한 강한 믿음, 이것만 딱 설정해주면 나머지는 우리 안에 그 잠든 거인, 무의식이 알아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런 AM 상태는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개발이 가능한 거군요. 네, 뭐 거창한 수행이 아니더라도요, 꾸준한 명상이나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아니면 어떤 활동에 깊게 몰입하는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심지어 그냥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혼자 조용히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뉴로 피드백이라고 해서 뇌파를 직접 보면서 훈련하는 기술도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뇌파 명상 같은 거? 네, 그런 걸 활용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뭐 한 4, 5달 만에도 AM 상태에 가까운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걸 돕기도 한대요. 예전에는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막 10년, 20년씩 수행해야 했는데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도달한 상태를 유지하는 꾸준함이에요. 옛말에 깨달음도 3년은 가야 득도라는 말이 있듯이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꾸준히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군요. 마치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AM 상태도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AM 상태가 문제 해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사실 현대인들은 뭐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귀가 쫄깃해지는데요. 네, 맞아요. 살다 보면 정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해도 답이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죠. 너무 많죠.
이럴 때 그 의식적인 노력을 잠시 멈추고 문자 자체를 그냥 무의식에 한번 맡겨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한 5단계 정도의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뭘 해결하고 싶은지 그 문제를 명확히 기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일단 의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일단 그 문제에서 손을 딱 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그냥 푹 쉬는 거예요. 아,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놔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로 어느 순간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번쩍 하고 삼광처럼 해답이 떠오른다는 거죠. 와, 100% 집중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해결책이 떠오른다는 게 진짜 흥미롭네요. 그렇게 AM을 통해서 얻은 해답은 뭐가 좀 다른가요? 일반적인 해결책이랑. 네. 몇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 해결책이 놀랍도록 간단 명료하면서도 완벽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야 하는 탄성이 그냥 절로 나오죠. 아, 바로 그거야 하는 느낌. 네. 둘째는 이게 정말 삼광처럼 아주 순식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셋째는 이게 떠오르는 순간 엄청난 기쁨과 에너지, 뭐랄까, 내가 해냈다, 나는 완전 천재야 같은 강한 자부심 같은 게 막 샘솟아요. 와,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해결하고 싶은 숙제를 마음에 딱 품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가 잠시 툭 놓아두면 AM이 작동하는 어느 순간 번쩍 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M, 즉 활짝 깬 의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베타, 알파, 세타, 델타라는 우리 뇌의 네 가지 뇌파가 아주 조화롭게 통합되어서 우리의 현재 의식과 저 깊은 무의식이 연결된 아주 특별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 상태는 우리에게 깊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엄청난 창조성을 발현시켜주고 또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아까 잠깐 나왔던 힌두교의 그 OM 상징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특유의 삼자 모양 있잖아요. 그 세 개의 곡선이 각각 꿈꾸는 잠, 우리가 보통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리고 꿈도 없는 아주 깊은 잠을 나타내고 그 위에 있는 반달 모양은 이 모든 게 어쩌면 환상, 마야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점, 그 잠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 즉 AM을 상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러시아의 신비가 중에 구루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는 사실 잠자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깨어있는 잠자는 상태? 네.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바로 이 AM 상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10처녀 비유가 딱 떠오르는데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 이야기요. 등불,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받을 준비했지만 등불을 밝힐 기름, 즉 준비된 내면 상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AM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신랑,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어떤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아, 그 비유 정말 적절하네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나눈 이야기와 참 깊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M 상태는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가꾸고 준비해야 하는 그 기름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영감과 기회의 순간,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우리 내면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통찰을 주는 거죠. 오늘 저희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하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 활짝 깬 의식 AM을 위한 기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하고 또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